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3강이며 오픈DID 실내 환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옴니원 오픈DID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 설명 강의예요. 하나씩 천천히 들으시면 기본 구성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실내 환경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내 환경이란 오픈DID 시스템에서 참여자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엔티티와 참여자 등 모든 요소들 간의 신뢰 체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엔티티들을 최초 신뢰 체인에 등록하고 이러한 신뢰 체인이 계속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모든 신뢰 환경의 기본을 만드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트러스트 앵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탈중앙적 신뢰 기반의 확립이에요. 트러스트 앵커에서 파생된 신뢰 체인을 기반으로 분산된 구조에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 신뢰를 분산시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중앙화된 구조를 지향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구성원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상대방의 DID 문서를 참조해서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위변조의 방지 및 책임 추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신뢰 환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방지되고 투명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뢰 환경 아키텍처의 내부 구성 요소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신뢰 환경의 가장 첫 출발점은 TA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 앵커로서 모든 신뢰 환경의 근본이 되는데요. 그러나 참고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위원회라는 존재가 별도로 있고 해당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신뢰 저장소는 최초로 구성되게 되고 이러한 신뢰 저장소에서 다시 TAS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로 동작됩니다. 즉 TAS의 신뢰의 원천은 사실 위원회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TAS는 일종의 신뢰 앵커로 기능하게 되는데 위임받은 권한을 토대로 모든 신뢰의 원천으로서 동작하게 돼요. 이를 통해 이슈어나 베리파이어 같은 엔티티들은 자기 DID 도큐먼트에 대해 TAS에게 등록 요청을 하게 되고 신뢰 앵커에 해당하는 TAS는 이를 신뢰 저장소에 등록해서 이후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신뢰 보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엔티티들 또한 신뢰 환경 내에 포함되게 되고 이와 연결된 인가앱이나 월렛도 자연스럽게 신뢰 환경의 구성 속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핵심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 저장소는 블록체인 같은 분산 원장 형태로 구성되어 보안성을 가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TAS는 신뢰 앵커로서 엔티티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뢰 앵커인 TAS는 이후 각 엔티티들의 DID 도큐먼트를 신뢰 저장소에 등록하고 등록 이후에는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요. 이런 엔티티 등록과 인증 절차를 통해 신뢰 환경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등록되고 검증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신뢰 환경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로 트러스트는 전자서명과 암호화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오픈DID의 신뢰 환경은 모든 참여자가 검증 가능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이어서 신뢰 환경 구축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픈DID 플랫폼에서의 신뢰 환경 구축 절차는 TAS 등록 절차와 엔티티 등록 절차로 구성돼요. TAS 등록 절차는 이름 그대로
TAS를 실내 환경에 최초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엔티티 등록 절차는 트러스트 앵커가 된 TAS를 통해 이슈어나 베리파이어 같은 기타 엔티티들도 이어서 실내 환경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이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등록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TAS 등록인데요. 가장 먼저 TAS의 DID 도큐먼트를 생성합니다. 이후 TAS 등록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참조사항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타스 자체가 타스 스스로의 요청을 승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타스 등록은 위원회가 승인하는 구조가 됩니다. 모든 신뢰의 출발점은 위원회에서 출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TAS 등록이 완료되면 TAS는 지금부터 신뢰의 원천이 되며 트러스트 앵커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후 TAS의 가입 증명서가 발급되는데요. 참고로 해당 가입 증명서는 TAS의 셀프 사이닝 형태로 발급됩니다. TAS 그 자체가 이미 트러스트 앵커이기 때문에 셀프 사이닝 또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TAS 등록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엔티티 등록인데요. 엔티티 등록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각각의 엔티티들의 DID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해당 엔티티에 대한 등록 요청을 해요. 등록 요청 대상은 바로 TAS가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요청의 신뢰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 엔티티 요청이나 그냥 마음대로 승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해당 요청이 도달했을 것으로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TAS는 해당 엔티티에 대해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엔티티 등록 또한 완료돼요. 앞서 설명한 절차에 대해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TAS 등록이에요. TAS는 DID 도큐먼트를 생성한 뒤 등록 요청을 합니다. 해당 요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 블록체인에 해당 DID 도큐먼트의 등록 요청이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TAS의 DID 도큐먼트는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입 증명서 또한 발급되게 돼요. 엔티티 등록입니다. 각각의 개별 엔티티는 DID 도큐먼트를 생성한 뒤 TAS에게 등록 요청을 해요. 해당 요청은 TAS를 통해 블록체인에도 해당 DID 도큐먼트의 등록 요청이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엔티티의 DID 도큐먼트는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입 증명서 또한 발급되게 돼요. 이상으로 신뢰 환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DID의 보안 요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오픈DID는 각종 보안적 요소로 인해 보안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드는 ECDH가 있어요. ECDH 방식으로 인해 월렛과 서버와 같이 종단 간의 컴포넌트 사이에서 비밀키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DP-헬만으로도 불리는 키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되는데요. 여기에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 더해진 ECDH 방식으로 인해 도청을 방지하는 강력하고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단 간 데이터 암호화를 하는 AES-256이에요. 위에서 설명한 ECDH 방식은 종단 간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보안 요소인데요. 이렇게 교환된 비밀키를 기반으로 안전한 대칭키 알고리즘인 AES-256을 사용해서 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자격증명 등 민감 정보의 경우 AES-256 암호화 적용을 통해 구간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위변조를 방지하는 전자 서명이에요. 해당 전자 서명은 SECP-256-RON이라는 타원 곡선 기반의 전자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RSA와 같은 전통적인 비대칭키 알고리즘보다도 보안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메시지의 진위 및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고 수신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이번 강의가 오픈DID 신뢰 환경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픈DID에서의 사용자 등록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